안녕하십니까. 매주 목요일 7시에 찾아뵙는 아프리카 병원 닥터 설전 또 톡투 건강 시간입니다. 네네. 저는 진행을 맡은 신경외과 전문의 이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조 진행을 맡고 있는 의사 출신 기자 이진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통 윤미령입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키가 큽니다 일단. 예. 안전 키도 크네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최장신 의사. 네. 오늘 주제는 난청. 난청. 예, 키와 상관없는 난청에 대해서. 귀가 안 네네. 들리시는 분을 위한 많은 네. 도움 말씀을 주시러 네. 삼성 서울병원의 이비인후과 문일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인사드리죠. 반갑습니다. 네. 네. 삼성서울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문일준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저희가 영광입니다. 또 이렇게 나쁜 자리에 오셔서 고맙습니다. 나쁜 자리에서 고생하십니다. 예. 네. 준 교수님에 대해서 그래도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고 지나가야 되겠죠? 네. 예. 문 교수님은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다 하시고 네네. 또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이비인후과 수련을 받으시고 전문의가 되셨고 또 성균관대학교 삼성서울병원의 조교수로 출발을 하셔가지고 네. 현재 삼성서울병원의 부교수로 계시죠. 네. 예. 네. 그리고 연수는 이게 메릴 블로드입니까? 발음이 메릴 어렵네요. 블로드 예, 히어링 센터로 예.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미국입니까? 네, 워싱턴 미국에 보니까? 있는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습니다. 네, 네. 아주 좋은 데서 사셨네. 계절이 좋다는 얘기, 네. 기후가. 네, 비가 많이 왔습니다. 네, 이런 좋은 기관에서 연수를 하셨고요. 네네. 이분 학술 활동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예, 나이는 아직 젊으신데 학회 활동을 대단히 많이 하시고 특히 논문이 엄청나더라고요. 보니까 예, 감사합니다. 78편 국내 논문이 거의 100편에 가까운 논문을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조수를 하셨는지 본인이 직접 한 건 맞습니까? 네, 직접 했습니다. 아, 직접 했습니까? 네네. 그거 아주 큰일 나죠. 그런 얘기하면 역시 학술상을 받으셨더라고요. 학회에서 감사합니다. 대한인과학회에서 네. 이원상 학술상 이 사장님이신가요? 학회를 세우신 분이신가요? 이원상 예. 교수님께서는 네. 이제 그 대한이과 학회장을 역임하시고 네. 연세대학교 교수님이셨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 학회에다가 네. 많은 이제 기여를 하시고 네. 그래서 학회에 이제 그 기부금을 주셔가지고 이제 학술 활동을 뛰어나게 이제 한 사람들에 대해서 네. 매년 한 명씩 선정해서 이제 네. 이원상 학술상을 그러면 상금은 2원입니까? 썰렁했습니다. 예, 예. 좀 많습니까? 네. 작고 하셨. 네, 작고 하셨습니다. 예. 네. 제가 살아계실 때 좀 알고 지냈습니다. 예, 맞습니다. 신경외과랑 네. 이제 수술 많이 예, 하시고, 그런데 이제 갑작스럽게 예. 자꾸 예, 하셔가지고, 갑작스럽게 네, 그래서 조금 참 아쉽습니다. 네, 예. 학회의 별이셨는데, 예. 네. 또 젊은 나이에 책도 또 쓰셨어요. 네. 그래서 네. 보니까 네. 미국 의공학 분야 교과서를 집필을 하셨더라고요. 네. 이 교과서 집필진에 들어간다는 건 참 어너러블하고 네.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네. 하시고 네. 또 의공학 분야 의사신데 인공와우에 아주 명의로 알려지신 분이고 난청 치료와 또 귀 내시경의 또 명의로 참 이런 나이에 일찍 수치하셨어요. 예. 아닙니다. 네. 네. 이현 쌤이 기자들보다 더 많은 취재를 네, 저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1차 진료를 위한 진료를 위한 이비인후과 책을 공저하셨네요. 네, 네. 중요한 책을 네. 다 대단하십니다. 중후하시고 나이가 드신 분들하고 네. 이- 어떻게 하셔가지고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엄청 고생하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뻔한 시츄에이션 아니에요? 딱이 귀포목으로 안 들려가지고 네, 저는 귀 쪽을 집필했었습니다. 훌륭하게 네. 하셨죠? 분담해서. 훌륭하게 했었습니다. 네, 이현 쌤이 다 이 경험이 있으시니까 바로 아시네요. 진죄가 있어서 난청과 다양한 청력 재활법 그러셨는데 여기 내용은 보청기, 골전도 보청기, 중위 임플란트, 인거 와우에 대한 얘기를 주로 오늘 네. 해주실 겁니다. 네. 예.
귀를 알아야 되니까 네. 네, 그 얘기부터 시작할까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상세하게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네네. 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귀와 그리고 이제 청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제일 먼저 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듣는지를 알아야지만 이제 그런 거에서 손상이 돼서 난창이 온다는 원리를 이해할 수가 있어서요. 첫 번째로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귀는 크게 세 귀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외이, 중이, 내이. 그래서 외이와 중이를 나누는 저 해부학적 구조는 고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깥쪽에 귓바퀴부터 시작해서 외이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막까지를 우리가 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막 안쪽부터 달팽이관 바로 직전까지 저기 이제 공기로 차 있는 뼈로 둘러싸인 공간이 있는데 저 부분은 우리가 중위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달팽이관이나 아니면은 저 세방오리관과 같은 전정기관들 그리고 청신경 쪽 바로 전까지 저기를 저희가 내이 속귀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외이, 중이, 내이가 돼 있고 그래서 소리가 바깥쪽에 이제 귓바퀴에서 집음이 돼가지고 귀 외이도를 통해서 고막을 진동을 시키면은 저기 중이각 내에 있는 뼈가 조그만 게 세 개가 있습니다. 이소골이, 등골, 침골, 추골이라고 있는데요. 저 이소골들이 진동을 하면서 그 고막의 진동이 안쪽 달팽이관에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상세하게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좀 더 사실적으로. 저 네이가 저 파랗게 예, 네이가 파란색으로 네이죠. 표시된 인터널 이어 또는 이너 이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초록색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중이. 것이 이제 팀파니 캐비티라고 영어로 얘기하기도 하고 미드리아 캐비티 또는 중이 공간. 중이 공간. 예, 우리 중이염 많이 생긴다는 그 바로 저 공간이군요. 예. 그 중이 네네. 공간에서 보시면은 저렇게 네네. 저기 그 튜브가 가느다란 튜브가 코 쪽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저기가 코로 연결되거든요. 교수님이 한번 좀 화살표로 한번 보여주시죠. 네. 어딘지를. 네, 거기입니다. 네. 그래서 저기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네. 이관 또는 이관. 유스타키오관이라고 하는데 네네네. 이제 저 부분이 코 제일 뒷부분이랑 연결돼 있어가지고 비인도 공간이랑 그래서 이제 코에서 염증이 예를 들어서 비염이나 부비동염이 생겼을 때 그 네네. 코의 염증이 저 관을 타고 중이각 내로 올라올 수가 그래서 있습니다. 중이염이 되는 거다. 예, 그래서 중이염이 네. 생깁니다. 네. 음. 그리고 이제 그 달팽이관과 세방고리관과 전정기관을 이렇게 잘 표현을 해놨는데 여기서 이제 달팽이관 안에는 네네. 사실은 이제 뼈로 둘러싸인 공간인데 그 안에 아주 얇은 막이 있고 안에 이제 림프액이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림프액과 얇은 막들이 저 청신경과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네네. 이제 소리가 전기적인 신호로 들어가게 되고요. 네네. 네. 그래서 달팽이관이 여기서 더 자세하게 보면은 초록색 공간이 중위 공간이고 네네. 그 다음에 저 달팽이관이 있고요. 그래서 고막부터 시작해서 저 중위 공간을 타고 소리가 들어가서 달팽이관으로 전달되고 그래서 달팽이관에 연결된 청신경으로 전달된다. 이게 달팽이관이죠 이게. 와. 달팽이관을 옆에서 네, 이렇게 잘라. 이제 세로로 잘라놓은 네. 그림이고요. 네. 그래서 달팽이관이 사실은 이제 동그란 관 하나에 보시면은 이렇게 세 개의 공간으로 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자세히. 야. 네, 그래서 세 개의 공간에서 네. 가운데 있는 막을 기저막이라고 하는데 저 기저막 위에 저렇게 볼록하게 솟아 올라와서 세포들이 잔뜩 모여 있잖아요. 네. 저 부분이 실제로 소리 신호를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는 가장 중요한 콜티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 기관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이 달팽이관에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요 제가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보면 요게 이제 내 유모 세포고요. 네. 여기 이렇게 세 개의 열이 외유모 세포거든요. 네. 그래서 이 내유모 세포와 외유모 세포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러한 유모 세포들이 달팽이관이 이제 진동을 하면은 이 기저막이 진동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 유모 세포가 흔들리게 되거든요. 이 위에 있는 텍토리아 멤브레인이라는 이 계막과 이렇게 왔다 갔다 붙어서 요게 있는 조그만 이런 이 헤어셀들, 털 같은 것들이 네. 움직이면서 여기서 이제 그 전류가 발생되게 됩니다. 이 전류가 여기에 보면 요 노란색 청신경 다발이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네. 이게 보통은 네오모세포랑 연결돼 있거든요. 아. 그래서 요 네오모세포에서 네. 발생된 이런 전기적인 시냅스 신호가
물리적 진동 같은 물리적 신호가 그렇죠. 전기 신호로 바뀌는 바뀌는 순간이죠. 그래서 네. 우리가 그거를 이제 의학 용어로는 메카노 일렉트릭 트랜스덕션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달팽이관의 제일 중요한 기능은 와. 물리적인 진동을 네. 전기 신호로 바꾼다. 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 이제 소리 듣는 과정을 이제 세상에 딱 이렇게 정리- 자세히 네. 아 진짜. 예, 정리를 딱 해오셨어요. 예. 네네. 물체의 진동. 예. 네. 와 이렇게 자세히 네. 듣는 또 처음이네요. 아, 우리가 목소리도 엄청. 제가 학생 때 강의 이후로 처음 듣는 아. 강의인데요. 중고등학교 때도 배워요. 배웁니까? 네. 네. 맞아요. 네, 과학 시간에. 배우긴 해요. 네. 네. 그래서 오. 이제 진동이 자세히 오면 배웠네. 이제 네. 네. 공기 진동이 되고 네. 그것이 이제 그 달팽이관에서 네. 이 물리적인 신호가 전기적인 신호로 바뀌면서 네. 우리가 그렇죠. 뇌에서 소리가 네. 인식을 네. 하는 거군요. 네. 와. 결국 뇌로 신호가 들어가려면은 그게 네네. 전기 신호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네. 신경이라는 건 전기적인 신호를 전달하는 네. 통로니까요. 이렇게 예. 우리가 그래서 귀로 들어가서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아무런 네. 이 구조에 아무런 고막이죠, 문제가 고막 없으며. 이게. 예? 네, 예, 네. 예. 고막이 이제 진동이 이제 진동이 이렇게 네. 와서 고막을 떨리게 하면은요. 네. 네네. 이 고막에 요게 이제 추골이라는 뼈가 붙어 있거든요. 네. 네네. 예, 그래서 이 추골이 진동을 하고 추골과 붙어 있는 요 아, 침골이 대박이다. 진동을 하고 와. 침골과 붙어 있는 요 등골이 진동을 아, 해서 얘네들 어떻게 뭘로 붙어 있는 건가요? 얘네들이 예. 관절입니다. 관절이에요? 예, 다 우와. 조그만 와. 그렇게 관절이고요. 순서대로 순서대로 얘가 네. 이렇게 진동을 해서요. 네네. 그래서 달팽이관 소리가 전달됩니다. 아 이렇게 약한 뼈들이 어떻게 제일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고 있을까요? 떨어지지 그러니까 않나요? 아주 작은 인대랑 네. 근육 같은 것들도 아, 다 예, 이렇게 붙어 붙어 있습니다. 있구나. 그럼 이 진동이 처음에는 이 달팽이관 속에 뭐 물이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걸 흔들나요? 예, 그렇죠. 네? 달팽이관 네. 안에 이제 림프액이 들어 있는데 네. 와. 림프액을 흔들면은요. 네네. 달팽이관이 이제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아, 이쪽이 예. 이쪽이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기저부고 네. 이쪽이 첨부잖아요. 네. 에이펙스와 베이스인데 네. 요쪽이 고주파 신호, 요쪽이 저주파 신호를 각각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와. 네. 이렇게 예, 해서 오. 이렇게 네. 이게 네. 이런 것까지. 잘돼 있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이 보통은 네. 한 20Hz부터 2만 네. Hz 정도까지 소리를 그게 듣는다고 넓네요. 하거든요. 예, 네. 예, 그래서 그런데 여기가 이제 고주파 영역, 네. 여기가 높- 저주파 피치가 영역. 높은 소리죠? 아주 피치가 예, 굉장히 예, 높은 예, 소리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네. 고주파가 좀 낮은 소리. 아니 고주파가 아, 높은 고주파 소리, 높은 소리. 높은 소리라서 네네. 바이올린 네네. 예, 같은 어. 그런 것입니다. 첼로는 예, 첼로나 이제 뭐 콘트라베이스. 베이스 같은 예, 콘트라베이스 예. 같은 건 이제 저주파 영역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주파는 이쪽, 아. 고주파는 이쪽에서 주로 아. 이제 해석이 된다. 아. 너무 네. 어려워. 야.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유모 세포고 유모 세포 위에 스테레오실리아라고 아주 작은 이런 와. 이제 결국은 이 유모 세포라는 게 결국은 모를 가지고 있는 세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기본 머리 같은 네네.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세포다. 네네. 아주 작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위에 막에 붙어 있는 거고 네네. 이 막과 기저막이 같이 이제 진동을 하게 되면서 네네. 그러면서 이 유모 세포에 있는 이런 스테레오실리아라는 네네. 이 구조가 흔들리고 당겨지면서 이쪽에 있는 이제 그 이 이온들이 네네.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와. 그런 이제 기계적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세 개의 열이 외유모 세포고요. 네네. 여기에 있는 게 내유모 오.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야,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이 또 많이 아니, 들어오는데요. 방금 막 네. 대통령이 삼성 서울병원이 성남인 게 무슨 질문이에요? 삼성 서울병원에는 네. 일원동이 있습니다. 일원동, 서울에 일원동이 네, 있고요. 서울에 있습니다. 네. 자, 얼마 전 이석정에 걸렸는데 네. 연관이 있나요? 이석증은 뇌에서 네네. 저기 이제 유트리클이라고 하는 그런 고기관 안에 아주 작은 네네. 돌멩이들이 붙어 네. 있거든요. 저 근데 이제 그 돌멩이들이 오늘은 주제가요. 저 이석정은 좀 어지럼증이고 오늘은 네. 난청에 대한 주제라서 귀가 잘 안 들리는 거. 그러니까요. 네. 네네. 이석정은 다음에 우리가 네, 한번 다음에 또 모실게요. 모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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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 이빈과 선생님 오셔가지고 오늘 다들 궁금한 게 많아요. 네. 네네. 네. 그래서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난청이 네네. 이제 귀가 어떻게 듣는지를 우리가 다 알았잖아요. 네네. 여기서 이제 소리가 이렇게 들어가서 네.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청신경 타고 네. 뇌로 들어가서 아. 이제 해석되는데 네네. 이 경로 중에서 어떤 경로에 문제가 있든 네. 난청은 오죠. 아,
네네. 아 그렇군요. 네.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웨이도를 우리가 네네. 솜이나 뭐 음. 고무 같은 걸로 막았다. 음. 아니면 귀지가 꽉 차 있다. 그러면은 소리가 자체가 고막으로 잘 전달이 안 되니까. 아 그건 잘 안 씻어서 그런가요? 아니 뭐안 청소를 안 씻어서 해서? 청소를 안 해서 그럴 수도 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네, 네. 하여튼 다양한 이유가 다양한 있는데요. 이유죠. 네네. 그래서 여기가 막히면은 네네. 그러면 소리가 전달이 안 되는 거고요. 네네. 또 아니면 여기 중이각 내에 염증이 꽉 차 있다. 그렇지. 중염이 아, 생겨서 염증이 꽉 차 있으면은 얘네들이 이 잘 소골이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붙잡히니까. 안 들리는구나. 네네. 그러니까 또 소리가 안 들어가죠. 네. 와. 그런데 이제 얘는 정상이다. 달팽이관 아. 정상이라고 하면은 네네. 그러면은 여기 소리만 달팽이관으로 잘 들어가면은 무조건 네. 잘 들을 텐데 네네. 이 소리가 잘 들어가지 못하니까는 이제 못 듣는 그런 난청을 우리가 전음성 또는 전도성 난청이라고 하고요. 네네네. 반대로 요 달팽이관 자체가 아까 네. 세포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세포들이 망가져서 또는 음. 청신경이 망가져서 못 듣는 난청을 음. 감각 신경성 난청이라고 어. 합니다. 아. 그리고 이 두 개가 다 같이 있는 사람을 혼합성 난청이라고 하는데 아. 예를 네네. 들어서 중이염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제일 처음에 전음성 난청만 있었는데 음. 중이염에 있는 여러 독소들이 이제 달팽이관 안으로 들어가서 아, 세포들을 또 손상을. 망가뜨려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달팽이관 안에서 세포도 망가졌고 음. 중이염이 있어서 소리 전도도 잘 안 되고 음. 그러니까 이제 더블로 못 듣는 아. 거죠. 음. 양쪽의 네. 원인이 다 있어서 그런 거를 혼합성 난청. 전음성 할 때 전자는 이제 전달된다는 예, 게 맞습니다. 그 소리가 전자죠? 전달되는 네, 네, 그런 아. 건모의 문제. 네. 네네네. 예, 그리고 감각 기관이나 신경의 문제. 그리고 제 아는 두 개가 분은 혼합성. 스킨 스쿠버를 하는데 네. 물속에 있다가 고막이 터졌어요. 네네. 그럼 그때 터진 고막으로 인해서 난청이 생길 수가 있죠. 있어요. 네, 왜냐면은 이게 고막이 천공되면은요. 네네. 이게 결국은 이제 북에 음. 얇은 막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막이 찢어진 거예요. 아. 그러니까 밖에서 소리의 진동이 들어왔을 때 네네. 이게 여기 이 막을 아주 잘 진동을 전달을 음. 해줘야겠는데 네. 막이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음. 소리가 저 구멍만큼은 안으로 그냥 쑥 들어가 버릴 거 아니에요. 이게 안으로. 그렇죠. 네, 이거 일부분의 막만 아. 진동을 전달하는 이제 도구로서 역할을 하니까 네. 이게 난청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금방 힐링이 되는 저게 대부분- 이제 치유가 네네. 갑자기 이렇게 뭐 뺨을 맞거나 아니면 면봉으로 찔렀거나 아. 이렇게 돼서 갑작스럽게 천공이 됐으면은 네네. 원래 정상이다가 그러면은 사실은 한 80% 정도 이상 힐링이 됩니다. 저절로 치유가 되는데 네네.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이관 있잖아요. 여기 네네. 이관. 네네. 이관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네네. 이관이 결국 주기염이 오는 통로이기도 하고요. 네네. 또 이관이 막혀서 여러 가지 진두종이나 여러 중이염이 생기는데 네네. 이런 이관 장애로 이게 천공이 된 거는 음. 굉장히 저절로 막히지 않고 만성으로 가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천공의 원인에 음. 따라도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검사해봤더니 네네. 나도 모르게 네, 네. 천공이 됐다가 나선 걸로 아, 그래요? 얘기하던데. 네, 네, 네. 음. 그런 경우는 네. 천공이 이전에 아주 어렸을 때 네. 보통 중이염이 많이 생기는데 네. 그랬을 때 잠깐 떨렸다가 네. 저절로 좋아지는데 네. 고막 천공이 이제 한번 생겼다가 다시 저절로 치유가 되면은 네. 이 고막이 얇은 세 개의 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개의 막만 재생이 되니까 아. 조금 얇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네.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딱 보면은 옛날에 천공이 있으셨구나를 이제 알아볼 수가 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 B형, B타입이 바로 중이각내 삼출력 이런 것 네네. 때문에 모르겠어요. 나 언제 걸린지 나도 의식을 못했으니까. 아마 어렸을 때, 네. 네네. 어렸을 때는 딥하다가 뭐 그랬겠죠. 할머니께서 네네. 뭐 실수하셨나? 감기가 걸렸을 때 사실 중이염이 많이 오는데요. 네네. 이제 이런 거를 적절하게 우리가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만성 중이염, 고막 천공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이야, 오늘 정말 네. 유익한 시간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네네. 아까 전에 이제 제가 모식도로 보여드렸지만 네. 달팽이관 내에 이렇게 하나의 열로 있는 내유모 세포와 네. 세 개의 열로 있는 이제 외유모 세포가 다 중요한데 이제 여러 가지 사실은 이제 이렇게 유모 세포가 손상되는 원인은 가장 큰 거는 소음성 난청. 또 우리가 나이가 들면 생기는 노화성 난청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런 유모세포 손상이거든요. 네. 또는 이제 귀에 독성 있는 약을 독한 약을 오래 먹어가지고 귀가 망가지는
그런 경우는 다 이렇게 되는데 네. 이렇게 세포들이 망가지게 되면은 소리 신호가 일로 잘 들어왔잖아요, 진동이. 네. 그런데 이제 진동을 정기적인 신호로 못 바꿔주니까 얘네가 네네. 예를 들어 유모세포가 이제 만 개가 있다고 치면은 네네. 만 개가 다 있으면은 굉장히 소리 전달을 잘할 텐데 뭐 뭐 드문드문은 이제 사라져서 7천 개만 남았다. 그러면 이제 전달 효율이 70% 정도밖에 안 될 거니까 네네네. 청력이 좀 떨어질 거고 네네. 저게 이제 뭐 거의 90% 이상 죽어버렸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심도 난청이 돼서 네. 이제 굉장히 큰 소리를 줘야지만 소리를 겨우 전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고음과 저음에 들리고 안 네, 들리고는 바로 이 그거는- 위치. 그거는 문제인가요? 위치죠. 네, 네네. 그래서 기점막에 있는 유모세포가 많이 망가졌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고주파수 음을 잘 못 듣는 고주파 난청이 생기는 네. 거고 네네. 저 첨단부에 있는 유모세포가 아. 많이 죽었으면은 저주파 난청이 생기는 거고 주로 어디가 많이? 사실은 고주파 난청이 가장 많습니다. 아. 네. 높은 그래서- 소리. 네, 예. 높은 음.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소음성 난청도 고주파부터 오고요. 그리고 노화성 난청도 고주파부터 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고주파 부분이 망가지면은 우리가 저주파는 잘 듣는데 고주파만 못 듣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고주파가 우리 이제 언어에서 자음을 담당하거든요. 자음 정보들이 자음. 대부분 다 고주파 자음. 쪽에 있고 네네. 아, 에, 이, 오 이런 건 좀 낮잖아요. 소리가 오. 모음은 다 낮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자음 중에서 뭐 특히 푸, 크, 뭐 크, 뭐 이런 소리들, 히읗, 뭐 키역, 피역 이런 소리들은 다 네. 고주파 있어요. 아.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자음 변별이 잘 안 되니까 네네. 제가 바다라고 얘기하는지 아니면 파다라고 얘기하는지 아. 타다라고 얘기하는지 아. 이거를 잘 감별을 못하는 거예요. 아. 자음이 안 들리면. 약간 좀 파열음 쪽에서 그렇죠. 파열음, 뭐 네. 하차름 뭐 이런 거를 잘 못 들으니까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난청 초기에 특히 네네. 노화성 난청 초기에 저한테 이제 외래에 오시면은 목소리는 잘 들린대요. 상대방이 얘기는 잘 들리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못 알아듣겠다. 그러니까 말하는 건 다 들리는데 정상 강도로 들리는데 변별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잘못하면 에이프락시아 같은 네, 헷갈릴 수 예, 있겠는데?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고주파 난청이 그런 자음 변별의 문제를 많이 유발한다. 그렇구나.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할 경우에는 네네. 내가 뭔가 내 문제가 생긴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네네네. 난청의 문제. 네, 음. 그래서 청력 검사를 한번 네. 해봐야 돼요. 청력 검사를 해야 배웠습니다, 돼요. 저도. 네네네. 와 청력 검사를 그냥 무조건 괜히 그거 내 진행자. 문제가 있는 줄 알고 MRI 찍고 뭐 네, 신경외과 맞아요. 가서 뭐 돈 많이 쓰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네, 그러면 안 되죠. 청력 검사만 일부러 받아봐도 그런 건 아니에요. 되는데. 일부러 그런 건 이거. 네네. 네, 청력 검사도 꼭 해봐야 되겠네. 한 가지 네. 더 있네. MRI와 함께. 그래서 네. 자 이제 이거를 보시면은 네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네. 얼마나 난청이 많이 생기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음. 이제 저기에 양측 40데시벨 이상의 중도 난청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네. 저 정도면은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그래서 이제 보청기 등을 통한 재활이 필요하신 분들인데요. 네네. 그런 분의 비율이 사실 뭐 10대, 20대, 30대 굉장히 아. 미미합니다. 40대까지도. 네네네. 근데 이제 50대 되면서 조금 이렇게 와, 비율이 그러네요. 올라가다가 네. 60대부터는 급격하게 오, 증가하고 와. 내 10대 내 와. 나이 네네네 와. 이렇게 예. 박사님, 아니 근데 저 왜 걱정됩니다. 재활이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사실은 네. 이거를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네. 네네. 우리가 저 유모세포가 죽은 거를 네네. 아직까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재활이 아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치료가 아니라 네네. 뭔가 안 들리는 거를 네네. 좀 뭐 기기, 보조기기를 통해서 재활을 해주겠다. 그런 개념인가지. 이제 죽은 놈을 살릴 수는 없는 거구나. 네, 살릴 수 없습니다. 이게 뭐 이현 박사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네네. 신경이 재생이 잘 안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청신경, 그리고 달팽이관 안쪽에 있는 유모세포들 다 이런 것들이 재생이 안 돼서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네. 분들이 이제 그런 재생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겠지만 네네. 현재까지는 재생이 좀 어렵습니다. 예은이 안녕하세요. 바틀리스님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중국 많이 분들은 들어오네. 많이 들으셨네. 네. 그래서 오. 이렇게 이제 노인의 인구 비중이 늘어나면은 네. 난청은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난청은 굉장히 앞으로도 증가할 수밖에 야, 없거든요. 근데 근데 나이 90이 넘으면 90 거의 넘으면 80%가 네, 80%네요. 거의 그 정도. 아이고. 이건 피할 수가 없는 네, 건데.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당장은 유모세포 재생이 힘들지만 네네. 지금 바이오 의학이 발전하면 네.
좀 희망적인 얘기는 해주셔야죠. 이제 희망적인 거는 사실은 네네. 줄기세포가 희망적일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유모세포가 예. 망가졌을 예. 때 네. 가대관에다가 우리가 유모세포, 줄기세포를 넣어줘가지고 네. 유모세포로 분화하면은 네. 좋으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네. 아직까지는 이제 현재 실제 임상에 적용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고요. 그래서 하여튼 많은 분들이 열심히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 유모세포의 재활이 아니라 재생이 되는 날이 예. 언젠가 오겠네요. 와야 네. 됩니다. 네, 와야지만 이제 우리가 음. 사실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못 들으면은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어려우니까 아. 자꾸 네. 고립이 될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네. 네. 그게 가장 큰 문제 아. 같습니다. 국내 난청 이제 상병명으로 진단받은 그리고 치료받은 환자분의 비율도 지난 5년간 거의 한 4-50% 정도 이게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난청 환자분들이 이제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제 할머니가 아흔이신데요. 네. 네네. 아직도 노래를 하시고 잘 들으세요. 아, 그건 네네. 진짜 굉장히 그런 굉장히 경우가 축복받으시는 저도 중이에요. 인정 받을 수 있는. 그럼요. 유전이에요 그게? 예, 이제 좋겠네요. 유전적인 소인이 좀 있죠. 아무래도. 네. 근데 맨날 음악 듣고 뒤에 뭐 이렇게 네. 하면 멀리 혹사시키면 들으려고 해서.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했는데 예. 네네.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난청이 많이 생기는데 네네. 그거 말고도 사실 굉장히 더 중요하고 심각한 게 소음성 난청이거든요. 아. 왜냐하면은 노화성 난청은 우리가 예방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근데 소음성 난청은 우리가 미리 막을 수가 있어요.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소음성 난청도 마찬가지로 한번 생겨서 세포가 죽어버리면은 다시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방밖에 방법이 없는데 근데 이제 요즘에 지하철 타거나 뭐 대중교통 이용하다 네. 보면은 다들 이렇게 유튜브 맞아요. 유튜브로 제 목소리 톤은 낮은 음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안 들으시니까. 근데 이제 네. 큰 음악들 네. 이런 거 네. 많이 듣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큰 소리로 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음. 특히 청소년기에서도 소음성 난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이고야.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저희 이비인후과 학회와 이과학회에서 네네. 이제 소음성 난청에 대한 검진 사업을 한번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생 3,000명 정도에 대해서 와. 성형 검사를 정확하게 해봤더니 네네. 이렇게 거의 중학교 1학년인 경우는 한 12.7%, 음. 고1인 경우는 한 10.4% 정도가 이게 난청이 좀 나타나고 제법 많네요. 와. 네. 아니 그럼 그 애들은 소음성 왜 난청을 생긴 가질 거야, 도대체? 소질이 있다면 네, 이게 네. 나중에 나이 들면 들수록 더 심한 난청을 겪는 그렇죠. 그런 과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어떡하냐. 노화성 난청이 이만큼 올 텐데 네. 거기에 추가로 소음성 난청이 더 올 수가 있는 거죠. 아이고야. 왜 헤드셋을 많이 쓰는 거하고 정말 좀 연관이 있어요. 있어요? 그럼요. 네, 아,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특히 네네. 이어폰 같은 거 많이 끼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대중교통은 주변 소음이 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소음을 이기고 내가 신호음을 듣기 위해서 굉장히 볼륨을 높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여러 가지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많이 쓰는데 그 스마트폰 볼륨을 최대로 올려버리면은 그러면 이게 100데시벨이 넘어가거든요 소리가. 아. 근데 이제 100데시벨이면은요 네네. 우리가 하루에 예를 들어서 한두 시간만 들어도 소음성 난청이 올 수가 있는 그 정도의 수치입니다. 네네. 야, 멀리 떨어뜨려 놔도. 대박이다. 네, 멀리 떨어뜨려놔도 이어폰으로 들으니까. 이어폰 듣죠. 네네네. 네. 그럼 이어폰 회사들이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쪽 회사들이 요새 맨날 노이- 팔려고 하지 말고 좀 맞아. 윤리적인 그래서 네. 노이즈 캔슬링 되는 거 네, 네, 많이 노이즈 네. 캔슬링 네. 하는 거 되게 좋습니다. 예, 아, 그게 그- 도움이 아, 됩니까? 예, 되게 좋고요. 어. 그래서 소음 제거 기능이 있으면은 음. 아무래도 소음이 제거가 되니까 아. 내가 듣고자 하는 그 신호음이나 음악을 더 작은 볼륨으로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어폰 회사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이제 그걸 사용할 때 우리가 좀 주의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약간 아니 그 아쉬운 이어폰 점이 회사가 있습니다. 잘못한 거지. 왜냐하면 소리를 크게 네네. 만들 수 있는 그 기능을 제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 그런 제한 기능이 제한 기능. 사실은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데 사람들이 네. 불편하니까 잘 안 써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크게 소리를 듣다 보면은 이제 너무 크게 들었으니까 한 시간 들었으니까 조금 볼륨을 낮춰야 됩니다라고 경고음을 주거나 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거를 사람들이 그냥 다 무시해 버리는 거죠. 아. 네. 아니 그냥 경고 메시지는 뜨잖아요. 네, 경고 메시지 뜹니다. 너무 이렇게 높은 네, 오래 네. 들으시면 맞아요. 문제가 뭐 됩니다. 다 그냥 다 올려버리지 네. 볼륨을 무시하고 올려버리지 그거를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 참- 일종의 중독인데 네. 네, 계속 어렵습니다. 더 크게 들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네. 질문 하나 드리면 네네. 노이즈 캔슬링 된 걸 가지고 100데시벨로 들었다 그러면 더 나쁠 거 아니에요. 노이즈 캔슬링으로 100데시벨 들으면 안 되죠. 아. 네. 안 되죠. 노이즈 캔슬링 하는 걸로 네네네. 작은 그렇게 데시벨로 작게 들어야지. 들어야죠. 작게 들어야 네네.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 내 귀에 들어가는 소리의 음. 절대값이 제일 중요한 거라서 네. 네. 그래서 혹시 그 절대값을 네.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아. 아이들 야 이 정도 소리 이상 들면 너가 고막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난청이 생길 수 있다. 그 소리 네. 기준을 소리 기준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일반인들. 수가 일반인들이 없는데 그래서 네네. 대부분의 이제 그런 이어폰이나 아니면 네네. 이제 삼성전자에서도 예를 들어서 저런 스마트폰이 나오잖아요. 네. 저런 데서 일정 시간 이상 들었을 때 그거를 제한하는 그런 내가 소음을 많이 들었을 때, 네네. 즉 음량을 많이 들었을 때 그거를 제한하려는 그런 움직임과 알고리즘이 네네.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네네.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네. 이렇게 아, 좀 목소리 일상적으로 좋고 하는 거는 아주 부드럽고. 한 65데시벨 정도 됩니다. 아, 크기가. 아, 네. 크기가. 생각보다 크네. 네. 네. 근데 85데시벨부터 네. 이제 위험하거든요. 네. 네네. 대략적으로 우리가 뭐 지하철역에서 네. 지하철이 들어올 때 나는 소리 뭐 그런 소리들이 대략 한 90데시벨, 95데시벨 정도 될 그렇군요. 테니까 네네. 꽤 큰 소리고 네네. 뭐 사격을 한다 이런 네네. 총 쏠 때 나는 소리는 뭐 한 120데시벨, 100데시벨 되니까 엄청 네네. 큰 소리죠. 지금 이 목소리 정도의 대화의 네네. 톤으로 음악을 들으면 크게 손상이 그런 없을 건 텐데. 없죠. 문제가 없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65데시벨. 네네네. 와. 그래서 이제 난청이 있으면은 사실 네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힘든 거는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자꾸 사회에서 고립되는 거죠. 네네. 청소년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나이 드셨을 때 자꾸 이제 사람들과 대화하는데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지 내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 자체를 회피하게 돼버립니다. 자꾸 처음엔 되묻죠. 되묻는데 네네. 너 왜 자꾸 다시 말하라고 그러니? 그렇죠. 되묻니? 이렇게 그래서 자꾸 자폐증하고 헷갈리는구나. 뭐 그럴 수도 네, 있습니다. 자폐증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자폐증 있는 걸로 취급을 받거나 어린 아이들, 네, 어린 네, 아이들. 어린 아이들. 네, 어린 그 아이들.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네. 치매라고. 네. 네, 아니면은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러니까 자꾸 고립되고 네네. 사회 활동을 안 하려고 해요. 이분들이 자꾸 가서 상처를 받으니까. 오늘 많이 들어오시네. 네네. 네. 그래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네. 사회 활동 안 하니까 그분들이 이제 우울감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로 뭐 하여튼간에 어려운데 네네. 그러면서 이 인지 기능 저하되고 치매도 많이 생긴다라는 게 현재까지 연구 결과입니다. 이런- 귀가 들리지 않는 것도 우울한데 그 네. 치매 위험인자까지 치매 생기는 위험인자. 거예요. 귀가 안 들리니까 네. 치매가 또 하하. 이게 존스 홉킨스에서 나온 연구 결과입니다. 네. 제가 한 연구는 아닌데 네. 존스 홉킨스에서 연구를 해서 한 10년 정도를 네. 이제 코호트를 만들어서 네. 집단을 쭉 추적 관찰해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처음에 난청이 60데시벨로 있었던 사람들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치매 발생률이 4배까지 올라가더라. 이게 치매 발생률의 위험률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한 40데시벨이면은 한 1.5배에서 2배. 그러니까 40데시벨 소리가 안 들릴 경우. 예, 40데시벨의 청력 역치 중도 난청이 있을 때, 중고도 네. 난청이 있을 때 치매 발생률이 거의 4배까지 올라가더라. 와. 라고 연구가 돼 있고요. 청력이 굉장히 중요하네. 굉장히 중요한데 예. 최근에 이제 란셋이라고 굉장히 좋은 저널이 있는데요. 그런 의학 저널에서 치매에 대한 위험 인자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한 논문을 하나 냈어요. 네. 근데 그 논문을 보니까 이제 우리가 치매가 생길 때 우리가 이렇게 조절할 수 없는 위험 인자는 치매 위험 인자가 3분의 1을 차지한답니다. 뭐 유전적인 요인이겠죠 대부분. 그리고 이제 나머지 3분의 1이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뭐 그렇구나. 예를 들어서 뭐 흡연을 안 하거나 네네. 음주를 안 하거나 어. 뭐 아니면 뇌 활동을 활발히 하거나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이게 우리가 교정 가능한 위험 인자 중에서 넘버 원이 난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흡연을 많이 하면 치매 많이 생길 것 같잖아요. 독소가 많이 올라가서 근데 그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난청이 더 위험한 인자다. 그러면 난청이 있으면 빨리 해결을 해주는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치매를 네. 예방해도 맞습니다. 좋겠네요. 네. 그래서 네네. 이게 난청이 왜 그렇게 치매 위험 인자냐 네네. 아직까지 이제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는데 네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요. 네. 귀에서 계속해서 신호가 들어가면서 뇌를 고루고루 자극을 정기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신호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뇌가 좀 퇴화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실제 난청 있는 분들에서
여러 MRI나 이런 연구를 해보면은 청각 피질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회백질까지도 좀 많이 좀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소견이 있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난청이 있으니까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자꾸 고립이 되고 우울감에 빠지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과 활발하게 교류를 하면서 지내야지만 우리가 뇌 건강을 유지하는데 그런 사회적인 요인도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토벤도 그럼 치매. 베토벤. 그러니까. 근데 뭐 난청이 있다고 다 치매가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난청의 정도를 우리가 이렇게 나누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보통 우리가 난청을 얘기할 때 뭐 40데시벨이다, 60데시벨이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40데시벨의 소리부터 겨우 듣는다. 그러면 내가 40데시벨 내 청력 역치가 이 난청이라는 얘기고요. 65데시벨부터 겨우 듣는다. 이러면은 이제 여기에 중고도 난청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가 한 65데시벨이라고 했는데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소리가 겨우 이제 들릴랑 말랑 한 정도의 난청을 갖고 있으면은 중고도 난청이고 그런 분들은 이제 제가 크게 소리를 질러야만 이제 한 그러면 90데시벨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90 빼기 65인 한 25데시벨 정도의 속삭이는 소리 정도로 듣는 거죠. 제 말소리를. 대부분의 노인들이 저기에 속하 있는 것 대부분의 같은데. 노인분들이 이제 요쯤에 속해 있습니다. 경도, 중도, 중고도 사이에 어딘가에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상과 경도 난청 정도는 여기 40데시벨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40을 우리가 사회적인 청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40이 넘어가면은 사회적인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40을 기준으로 하고 그 전까지 경도까지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보청기나 청각 재활 기기 없이 그럭저럭 지낼 만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정도까지는.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도까지는. 우리가 지금 대하는 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요 정도면은요 한 65데시벨 정도 되니까 네네. 만약에 억치가 35데시벨이라고 하면은 네네. 이게 아주 작게 들리겠죠. 저희가 대화하는 게. 아. 그래서 이제 경도 난청이 있으신 분들은 네네. 이렇게 1대1 대화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또 조용한 데서 하는 대화도 다 알아들어요. 근데 조금 주변이 시끄럽거나 여러 사람이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뭐 조금 뭐 갑자기 누군가가 뭐 옆에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건다거나 이랬을 때 이제 반응이 좀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근데 가는기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네. 경도난청 경도난청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도, 중고도로 가면은 이제 보청기가 드디어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40데시벨을 저희가 보통 기준으로 하고 경도에서도 불편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도에서도 자기가 불편하고 일상생활에서 뭔가 나는 좀 잘 들어야 되고 회의도 많이 하고 뭐 사업을 하시고 뭐 이러는데 이제 잘 못 알아들으면 힘들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제 보청기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도에서도요. 그리고 이제 이게 70이 넘어가면은요. 이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모 세포가 너무 많이 죽어버린 거거든요. 안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소리를 줘봤자 전기적인 신호를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따라서 거의 못 알아들으니까 이때는 이제 보청기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보청기로 아무리 소리를 크게 줘도 이제 너무 많이 소리가 망가져서 들어가니까 이제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화하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보청기는 중고도 난청까지. 까지 하고요. 그래서 이제 고도가 넘어가면은 사실은 그 동안에는 치료할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인공와우라는 굉장히 획기적인 기기가 개발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고도 난청, 심도 난청 환자분들도 걱정 없이 재활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달팽이관이 진동을 전기 신호로 바꿔주잖아요. 근데 인공와우는 전기 신호를 그냥 바로 넣어버리거든요. 밖에서. 저게 그냥 전극이에요. 인공화가 쉽게 얘기해서. 달팽이관 안에다가 주파수별로 자극할 수 있는 전극을 쫙 심어놓고 밖에서 소리가 들어오면은 마치 달팽이관을 모사하듯이 밖에 있는 어음 처리기가 전기 신호를 어떤 전극에다가 얼마나 줄지를 막 계산을 해서요. 전극을 전류를 쫙 흘려주는 거예요. 달팽이관에다가.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전기 신호로 바꿔서 처음부터. 전달해버리는 거야. 그렇죠. 원래는 달팽이관이 전기 신호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기능을 잃었으니까 그거를 바꿔주는 전기 신호 기계를 밖에다가 하나 찾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인공 달팽이관, 인공 와우가 달팽이관. 바깥에 세우는 게 이게 바로 인공 와우의 외부 장치고요. 내부 장치고. 이제 안쪽에 있는 내부 장치. 합쳐서 두 개가 달팽이관인 그러니까 거라고. 이제 인공 와우의 기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중도 난청이나 아니면 경도 난청이나 이런 네네. 분들이 네네. 이제 불편할 때 뭔가 재활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럴 때 이제 소리를 증폭만 해줘도 네네. 그 정도는 이제 기계들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저게 바로 갤럭시 뭐 네. 버즈 비슷한 버즈. 거 네, 같은데 맞습니다. 예. 갤럭시 버즈 아닌 비슷한 것도 저런 거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네. 예. 애플 거. 애플 것도 네. 있고, 애플 것도 있고. 삼성 것도 있고, 비슷한 네네. 여러 가지 기계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지금 하필 삼성전자 뭘 해서 네네. 뭘 네. 연구를 했나 봐요? 네, 제가 연구를 네네. 한 게 있어가지고 연구를 한거 있어요? 소개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네네. 삼성전자에서 이제 네네. 버즈 프로라는 거를 이번에 출시를 했는데 이 저희들이 기계가- 협찬은 안 받았습니다. 일단 네. 네, 버즈 뭐 네. 지금 연구를 하셔가지고 네네네. 또 학술지에 냈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소개하는 건데요. 네네. 예, 근데 알려주시죠. 이제 이게 네네. 한 20데시벨까지 소리 증폭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아, 진짜요? 예, 이게 일반적인 이어폰과 다르게. 네네. 그래서 이게 그래서 그거를 20데시벨 증폭이 되니까 그럼 혹시 난청 환자분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이제 궁금증에서 연구를 한번 해봤더니 네네. 실제로 보청기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네네. 그렇지만 난청 환자분들이 안 꼈을 때는 68% 알아듣던 거를 네. 요걸 끼고서는 조금 증폭해 주니까 82%까지 알아듣더라는 거죠. 오, 그렇구나. 그러니까 보청기 92%보다는 좀 부족해도 네네. 68%보다는 많이 올라갔잖아요. 저 버즈가 대단한 보청기보다는 싼 거 아니에요 혹시? 훨씬 싸죠. 훨씬 싸죠. 와. 네. 오. 정상인한테 우리 해로울 수도 있고. 정상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주 경도 난청이거나 네네. 내가 그냥 뭐 조금 못 듣는 것 같은데 아니 오히려 해로울 수 없냐고. 아니, 소리가 커지니까. 근데 이게 네. 사실 이 이어폰에도 모든 보청기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 이제 우리가 맥시멈 출력 값이 제한이 돼 있어요.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아주 크게까지는 안 들어가니까 그런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되는데 네. 물론 그래도 큰 소리를 들으면은 아무래도 해로울 수 있죠. 네. 삼성전자가 이야 저것만 해도 네. 조금만 해도 뭐 네. 보청기 특별히 안 사도 많이 도움을 받을 수 도움을 있다. 받을 그럴 수가 수 있는데 네, 이제 우리 협찬 받은 건 아니고 네. 이걸 또 소개하는 것도 좀 네. 보청기에 좀 구시기하고. 비즈니스 하시는 네네. 분들은 좀 긴장을 해야 그럴 수도 되겠네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모든 사람에게 다 도움되는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긴 하지만 네네. 우리가 그리고 저거를 항상 보청기처럼 끼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네, 뭐 배터리도 그렇죠. 있고 예, 뭐 예. 여러 가지가 네. 그렇지만 뭐 집에서 잠깐 TV 볼 때 네네. 예를 들어서 아니면 잠깐 뭐 대화하려고 할 때 조금 덜 들릴 때 뭐 한 번씩 이용해 볼 수 있는 전혀 광고 방송 아닙니다. 이거 네, PPL도 아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네. 저 버즈는 되게 이쁘잖아요. 네. 그래서 껴도 저 사람 이어폰. 보청기라고 생각하고 이어폰 그렇죠. 낀 거를 생각하니까 네. 굉장히 진짜 대박. 그럴 엄청난 수 연구를 있습니다. 하셨네요. 네, 박수 한번 네, 네. 우와. 네.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 병원에서 표창 받으셨어요? 아닙니다.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 네네. 그래서 사실 이제 난청을 저희가 크게 전도성이나 혼합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나누잖아요. 네네. 근데 전도성이나 혼합성 난청은 하여튼 요거는 괜찮은데 달팽이관은 그럭저럭 잘 기능을 네. 하는데 여기 오는 기관에서 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네. 이건 저희가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수술로 어떻게든 해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막이 뚫려 있으면 고막 구멍을 막아주고 네네. 귀지가 막고 있으면 귀지를 빼주고 네네. 요런 뼈들이 망가져 있으면 뼈들을 재건해주고 와. 여기 안에 물이 차 있으면 물을 빼주고 뭐 그런 수술들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통칭해서 중이염 수술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청력을 회복시킬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저한테 외래 오셔서 아니 옆집 친구는 뭐 선생님한테 가서 수술로 청력을 회복했는데 네. 왜 나는 수술이 안 되냐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그분은 이제 전도성 난청이었던 거고 이제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세포가 망가져서 요 안에 세포가 망가져서 오신 분은 제가 수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네네. 이건 여기가 다 깨끗한데 여기만 망가져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네네. 난청도 종류와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네네. 개별 맞춤형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난청의 원인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치료할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자, 그래서, 드디어 그래서 그래서 이제 네네. 난청이 이제 네네. 있으면은 난청이 특히 있으면. 전도성 난청 말고 감각신경 난청이 있으면은 네네. 신경 예, 쪽에 세포 그쪽에 난청이 있으면 네, 망가지면 뭔가 저희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해줘야 사실 되죠. 아까 말씀 다 드렸듯이 네네. 중도 중고도까지는 네. 여기
요 길로 가고요. 아, 보청기 보청기로 쪽으로 가고. 보청기. 네. 예, 고도신도 쪽 난청은 이제 인공화학 인공화학 쪽 쪽. 길로 네, 이렇게 가는 것이 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뭐 나이 들어서 뭐 방법은 있는 거네 일단은 그죠? 방법은 뭔가 있죠. 해결할 수 있는 네, 네, 방법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치매에 안 걸릴 방법이 있는 거네요. 인공화학은 정말 고도난청 환자한테는 굉장히 큰 예, 희소식이네요. 굉장히 큰 예. 희소식이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인공화우고요.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달팽이관 안에다 이렇게 전극이 들어가 있는 거고. 아 저렇게 듣는 예. 거군요. 그래서 여기 전극이 이렇게 쭈루루 있잖아요. 네네. 요 전극을 자극하면은 요게 이제 그 기저부니까 고주파음이 하이피치. 들릴 거고, 예. 요 전극이 자극되면은 저주파음이 들릴 거고. 음. 환자 입장에서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고르게 자극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소리가 들릴 거고. 아주 신박하다. 아 이게 전류가 흘러서 신경에다가 먼저 예, 신경에다가 살짝 전류를 주는 거죠. 아 진짜요? 네, 그럼 네. 전류가 그 신경이 그걸 받아들여요? 예, 아주 이건 약한 전류. 높은 놈 그럼요. 여기 있는 신경은 고주파만 전달하는 신경이거든요. 아, 원래부터가. 네네. 여기 있는 신경은 저주파만 전달하는 신경이고. 아, 그러니까 저것도 그러니까 헤어셀은 망가졌어도 신경은 살아있어야 그럼요. 작동을 하는. 그러면 예, 약하게 흐르면 저주파 전류가 흐르는 건가요? 아니요. 약하게 흐르면은 작게 들을 거고요. 네네. 많은 전류를 흘려주면 세게 들을 거죠. 아, 큰 소리로 듣겠죠. 네네. 세면. 예. 그러니까 요 전극의 위치로 우리가 주파수는 조절하고 소리의 세기나 소리의 강도는 전류량으로 조절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일반인들이 이제 착각할 수 있었던 게 인공 와우라고 그래서 네. 그러면 이 자체를 아예 드러내고 새로 끼우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건 그러면 아닌 전혀 거고 아니죠. 네. 전류를 전극을 심는 전극만 심는 거죠. 심어주는 역할을 네, 하는 전극만 거군요. 달팽이 안에다가 쏙 넣어주는 그러니까 겁니다. 굉장히 큰 수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네. 아니군요. 네, 일단 네, 맞습니다. 심어주는 역할을 네. 제 하는군요. 전공이 신분의 작업 소리거든요. 네, 네네. 네. 어떻게 보면 또 비슷하네. 네, 비슷하죠. 예. 네, 근데 이제 네. 교수님께서는 이제 뇌에다 심는 거고 네. 저희는 달팽이관에다 심는 네.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사실은, 쉬워요? 이게 더 쉽지 않을까요? 모르겠네.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안 해봐서. 네네. 네, 네. 네. 생각보다 네, 그렇게 이런 큰 개념입니다. 건 아닌. 네,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와우를 통째로 드러내고 맞아요. 수술이 굉장히 커지겠는데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네, 그게 그건 아니네요. 아니고. 네, 네, 네. 그런 건 아니죠. 와. 네네. 그런데 이제 보청기는 네네. 요 자기 달팽이관 그냥 그대로 쓰면서 네. 밖에서 소리만 크게 들려주겠다. 아 단순 그거네. 예, 소리만 정말로. 증폭하는 네네.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요게 많이 망가져 있지 않으면은 요렇게 간을 할 수 있는데 요게 많이 망가져 있으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아무리 소리 크게 줘봤자 안 되니까 일로 가야죠. 네. 난청 얘기 다 하시고 나서 네네네. 질문 그럼요. 네. 네, 받아주시겠답니다. 네, 네. 네. 그 중국 분은 너무 혼남이시고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네. 잠이 오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좋으셔서 일부러 뭐 연습. 아니 결혼했는지 그건 물어본 게 아니고 전까지는 주무시면 안 네. 되는데.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네네. 보청기는 사실 옛날에는 다 이렇게 귀 거리형을 많이 썼죠. 네, 그렇죠. 이렇게 굉장히 투박하고 좀 네. 큼직하고 네.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스마트폰도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보청기 볼륨을 조절할 때 여기에 이제 그 물리적인 버튼으로 볼륨도 조절하고 네네. 뭐 프로그램도 조절하고 네네. 근데 요새는 많이 바뀌었으니까 네. 요거 인공화우도 이런 귀걸이형도 있고요. 이제 네. 귀에 부착하는 일체형도 있고요. 머리 위에 부착하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인공화우가 이렇게 생겼다. 오. 옛날에 이제 아주 클 때 인공화우 기계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사실 이제 실제 수술할 때 와 사진인데 실제 수술하는 장면입니다. 네, 수술한 장면인데 이거는 네네. 이제 귀 뒤에 이렇게 조금만 저희가 절개한다 이거죠. 절개해서 절개해서 기계를 이제 이 뒤에다가 쏙 집어넣고요. 이 네네. 피부랑 이제 두개골 사이에다 쏙 집어넣고 여기에서 가느다란 전극만 나와서 요것만 달팽이 안에다가 저희가 넣어준다. 그래요? 예, 그런 개념이니까 사실은 그렇게 아주 막 큰 수술이거나 뭐 위험한 수술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왠지 네. 위험해 보이는데. 네, 네. 우와. 이게 뭡니까 박사님? 이게 네네. 그 박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영상인데요. 예. 동영상인데 아마 수술 영상 인공화우? 인공화우 수술 영상인 것 하고 싶을 같습니다. 건 없을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절개 아까 절개를 예, 하고 귀 하고 뒤에 네. 저렇게 이제 그 두개골 바깥쪽에 두피 아래쪽에다가 절 심는 저희가 거군요. 이거를 이제 심을 공간을 마련하는 거죠. 아. 네, 공간을 마련하고 네네. 그래서 이제 저기를 뼈를 좀 갈아주고요. 네네. 네, 뼈를 좀 갈아주고 네. 요거 뼈를. 네, 이렇게 뼈를 갈아서 저기에 딱 잘 들어갈 수 있게 아. 네네. 뼈를 갈아주고요.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넘어가시면요. 네,
제가 네. 네. 그래서 더 넘어가시면은 이렇게 쭉 가서요. 우와. 물 갈아요. 네, 구멍을 갈아서 뚫고. 요거를 움직이지 않게 딱 네. 여기다 고정해 놓는 고정해 겁니다. 놓고. 고정해 놓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기계에서 전극만 하나 나오잖아요. 네네. 우와. 요 전극을 이제 이렇게 흔들리는 전극을 여기가 이제 달팽이관으로 가는 구멍을 저희가 아. 조그맣게 뚫어놓은 거거든요. 네네네. 그 구멍에다 이렇게 쓱 넣어주는 겁니다. 그게 끝이에요? 예, 이게 끝입니다. 네. 잘 예. 몽뚱한 게 넣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나는 잘 넣어줘야 되겠네. 달팽이관을 드러내려면 얼마나 수술이 네, 커져요. 네, 네. 맞아요. 그런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네. 전극을 쑥 넣어주면 끝까지 이게 올라갑니까? 네, 끝까지 올라가고요. 네네. 우리가 이제 잘 들어갔는지는 엑스레이를 찍어서 확인을 합니다. 아. 수술 중에. 네. 수술 예, 수술 중에 엑스레이. 지금 계속 집어넣는 거군요. 예, 이제 여기가 끝까지 네. 딱 들어가면은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요걸 이렇게 꼬아서 네. 여기 이제 뒤쪽에 뼈 갈아놓은 공간 안쪽에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수술은 종료하게 됩니다. 우와. 그래서 수술을 종료하게 됩니다. 야, 이렇게 자세히 보면 또 처음이네. 예, 간단한 수술이고요. 이렇게 네네.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에 뒤쪽 두피에 이렇게 인공호흡 외부 장치에 네. 리시버 스티뮬레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네. 전극이 쑥 나와서 달팽이 안으로 쏙 저게 조절하는 건가요? 아. 예, 요거는 아. 자석이 붙어 있어가지고 외부에. 외부 장치에서 신호를 여기서 받아서 전극으로 전달. 전달해주는 예. 이게 그런 푸푸푸 수신기라고 파파님 합니다. 무서워했는데 이게 난청 환자들한테는 얼마나 큰 네네네. 정말 혜택인지 모르실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전극이 네. 들어가 있는 거죠. 달팽이 네. 안으로. 아. 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귀걸이형을 쓸 수도 있고요. 저희가 아니면 이제 일체형을 쓸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전극을 넣어준다. 와. 되게 저 환자들 같은 경우 이제 그 고주파 쪽이 잘 안 들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고주파 쪽도 이제 그렇고. 그쪽에 이제 전극을 전류를 흐르게끔 네, 네. 선택적으로 흐르게끔 그렇게 하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주파만 난청이 있으면은 저희가 전극을 좀 짧게 넣을 수도 있죠. 아. 네, 짧게 넣으면 기저부에만 자극이 그쵸, 그쵸, 있으니까 그쵸. 기저부에만 자극을 할 수도 있고요. 네네. 저주파까지 다 안 좋다 그러면 전극을 좀 길게 길게 넣든지. 넣다. 그래서 아. 전극도 이제 회사들마다 전극 길이가 여러 개가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환자의 청력도에 맞게 전극을 잘 선택해서 심을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건 뭡니까? 이게 보청기인데 네, 골전도 이거는 보청기. 이제 보청기인데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 그 감각 신경성 난청 말고 네. 뼈로 듣는 청력, 즉 이제 그 혼합성 난청이나 감각 네. 전도성 난청 환자분들에서 네네. 저희가 수술로 대부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고막이 뚫리면 고막을 막아준다든지 맞아요. 이런 식으로. 네네. 근데 일부에서는 네네. 아무리 수술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또는 웨이도가 아예 막혀서 태어난 애들도 있거든요. 아, 한편적으로. 그런 경우가 예, 있어요. 웨이도 폐쇄증이라는 네네. 그런 이제 선천성 기형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귓구멍에 다 막혀 있고 네네. 안에 뼈가 구조가 아주 이상해가지고 네네. 저희가 수술을 해서 구멍을 뚫어주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신에 달팽이관 쪽은 이상이 없는 거죠. 달팽이관은 이상이 없고 네. 그러니까는 이제 속에 신경은 살아 있으나 네. 거기로 가는 경로가 다 막혀버린 거죠. 네네. 근데 저희가 수술로 그걸 해결하기가 어렵거나 네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그럴 때 음. 우리가 이제 아예 달팽이관 자체 아까 진동만 전달해 주면은 네. 소리가 들어가잖아요. 전기전신으로 네. 바뀌어서. 아, 우리가 그 뭐죠? 이어폰도 골전도 골전도 이어폰 이어폰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걸 맞아요. 통해서 맞아요. 우리가 듣잖아요. 네. 그런 원리인가요? 그런 원리죠. 네. 아, 그래서 뼈를 통해서 소리를 듣게 만드는. 네, 달팽이관이 저 안에 들어 있으니까 네네. 달팽이관에 들어 있는 단단한 뼈와 연결된 네. 이 측두골 뼈에다가 뼈에다가 저희가 장치를 달아서 진동만 넣어주면은 네네. 그러면 소리를 굉장히 잘 들을 수 있거든요. 와. 야, 그 저 장면 임플란트랑 비슷한 네. 느낌이 네. 드네. 저희 바깥으로 노출이 돼요? 이게 네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네. 바깥쪽으로 이렇게 노출이 되는 이걸 우리가 어부트먼트라고 그러는데 이게 노출이 되는 이런 타입도 있고요. 네네. 이거는 이제 피부를 이제 통해서 그냥 뚫려 있는 겁니다. 안에 두 개. 염증 안 생겨요? 염증이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해 가지고 염증이 생기는 비율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박사님께서 날카롭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염증이 생길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공이 머리입니다. 네네. 하지만 네. 이렇게 해놓으면은 네네. 자석 같은 게 없잖아요. 음. 자, MRI 마음대로 찍을 수가 있고 아. 네, 원래 자석에 들어가면 MRI 찍기 네. 어렵잖아요. 네. 아티팩트가 생겨서 아. 그리고 그 다음에 요런 게 이게 바로 두개골을 아주 강하게 자극할 수 있잖아요. 두개골과 타이트하게 붙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그 보청기의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 아주 잘 들립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피부에 이제 여기가 뚫려 있다 보니까 문제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네. 새로운 또 기계 타입이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안에도 자서 밖에도 자서 그래가지고 피부는 그 이렇게 사이는 놓고 피부는 살려 있고 살아놓고 아. 예, 이렇게 되게 요거를 좋겠다. 붙이는 거. 요거는 근데 이제 요거는 네네. 이제 이렇게 자석이 들어 있으니까 MRI 찍기가 조금 힘든 면이 있고 두 번째는 아, 자석이 이제 있구나. 여기 피부 두께만큼 이게 전도 효율이 떨어질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네. 아무래도 이제 골전도 보청기의 효과 자체가 아까 전 거보다 좀 떨어질 수 있다. 저 TBS처럼 저 배터리 연결해서 껐다 켰다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 제가 회사 연결해 드릴게요. 네. MRI 찍을 때 꺼버리면 되게 아. 하면 되는데. 네. 뭐 하여튼 그런 네. 이슈가 좀 네. 있습니다. 네. MRI 이슈가 항상 아주 날카로운 질문 네. 언제 친구를 하셨네요. 네. 빨리 특허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골전도 보청기는 네. 이제 타입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저 뼈에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구멍 내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나사를 조금 이렇게 넣어놓는 네. 그런 경우니까 수술이 굉장히 간단할 수 있고요. 네. 목소 마취로 가능한 경우가 많고 네네. 그렇지만 이제 골전도 청력이 살아 있어야만 수술이 수술이 가능하다는 가능하다. 단점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감각 신경성 난청의 치료가 아니고 그래서 노화성 난청에 해당이 안 되고 그렇죠. 네, 전도성이나 혼합성 난청의 그렇죠. 치료고 네. 그래. 주로 대상이 젊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나 네네. 나이 드신 분들에서도 이제 중이염이 너무 오랫동안 반복됐던 분들은 좀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청력만 좋으면 골전도 청력만 좋으면요 네. 수술한 다음에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너무 만족해 하시고요. 네네. MRI 촬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아. 네, 일부에서 네. 안 찍는지 뭐. 네. 그래서 이게 수술이 필요 없는 형태도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뼈에 진동만 전달하면 되니까 네네. 이렇게 넥밴드 타입으로 해서 네네. 여기다가 이제 진동을 전달하든지 네. 아니면 헤드밴드에다가 머리 밴드를 하고 요거를 붙여놓든지 아니면 뭐 테이프 강한 테이프로 이 피부에다가 뒤에다가 붙여놓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도 있는데 네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효율은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지군요. 네. 이게 혹시 막 지지직거리나요? 지지직거릴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막 네. 누가 하기 네. 싫어한대요. 지지직거리는 네네네 소리가. 그럴 수가 있어서 아, 네. 이렇게 아예 그 완전히 취향들. 수술을 해줘야지만 네. 지지직거리는 게 많이 사라집니다. 就刚才那样的手术那样的方法的对话，就不会有杂音了。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전우성 난청은 진행했고 네네. 제가 웰에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들인 것 같아요. 난청으로 오셨는데 약물 치료 안 되나요? 네네. 수술 치료 안 되나요? 네네. 다시 살릴 수 있나요? 네네. 아쉽게도 다 아직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아. 이게 감각신경성 난청은 네. 아직까지는 의학 기술이 그렇게 발달했어도 네. 유모세포를 살릴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네, 네. 재생시킬 수 있는 기술이. 죄송합니다. 아주까지는 네. 그런 실력이 안 된다. 네, 지금 의학 수준이 아직 못 따라. 네. 네. 좀 더 해서 네. 꼭 그 네, 해결해드리도록 해결해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도 중고도 난청은 보청기. 네. 근데 이제 보청기에 강력한 경쟁자가 하나 나왔거든요. 중이 네. 임플란트라고 이런 것들이 있고 고심도에서는 인공와우가 있고요. 정말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네,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청기는 소리만 네. 크게 들려주는 거니까 네네. 사실은 이제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중도 네. 중고도까지는. 아. 그래서 난청을 낫게는 못하죠. 치료는 못하지만 네네. 어쨌든 간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 안 네. 들리면 네. 놔두지 말고 얼른. 네, 보청기를 하시는 게 낫죠. 네. 근데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아직까지 보청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큰 것 그렇죠. 같아요. 아직까지요. 네. 와. 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께서도 네네. 보청기 하면은 더 나이 들어 보일 것 같고 뭔가 내가 정말 이제 노약자가 된 것 같고 이 그런 생각이 강하셔가지고 네네. 그래서 잘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불편하다고 그래요. 네네. 하면. 근데 이제 그 불편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네네. 이게 보통 그런 나이 드신 분들께서 오셨을 때 네네. 난청은 아주 오랫동안 진행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되게 오랫동안 나는 조용하게 살았던 거예요. 아. 네. 그렇지, 그렇지. 예, 예, 예. 그런데 네. 이제 갑작스럽게 하루아침에 보청기로 소리를 증폭해 주니까 짜증나구나. 갑자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이게 보청기도 서서히 뭐 10년에 걸쳐서 서서히 올려주면 좋겠지만 그런 건 아니니까 네. 뇌가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거죠. 재활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보청기는 적응 기간이 항상 필요합니다. 네.
귓속형 보청기 이렇게 네. 밖에서 조금 보일 수 있지만 네네. 뭐 이렇게 열심히 누가 이제 전혀 안 보여요. 다가가서 보이는 건 아니니까 보는 거 아니니까 네. 이제 초소형 보청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 완전- 바로 앞까지 집어넣는 우와. 네, 이런 보청기도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출력을 많이 줘야 되면은 웨이도까지 좀 이렇게 아. 튀어나오는 웨이도형 보청기도 있고 네네. 이제 미니 귀걸이형 보청기가 요새 가장 많이 쓰이는 아. 보청기인데 숨겨져 귀가 이게 있네. 쏙 가려져서 아주 네네. 가느다란 튜브만 이렇게 쏙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그거 거의 티가 안 납니다. 네. 거의 티가 네. 안 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귀걸이형 보청기도 이제 모양이 꽤 예쁘게 나와가지고요. 이렇게 돼 있고 보청기는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디지털 알고리즘을 탑재를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이런 소음 제거 기능.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런 굉장히 뭐 팬 돌아가는 소리라든지 그러니까. 뭐 시끄러운 네. 소리들 있잖아요. 같이 섞여가지고 네, 에어컨 들어가는 소리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을 이제 싹 다 죽여줄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렇게 되고 노이즈 캔슬링. 네,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들어 있는 거죠. 네네. 네. 그리고 방향성 마이크라고 네. 해서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소리가 쪽에. 들리는 쪽으로만 보청기가 이렇게 좀 소리를 아, 네. 가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FM 마이크 같은 거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언제 좋냐면은 학생들한테 좋습니다. 학생들. 네,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난청이 있을 때 선생님의 얘기를 잘 들어야 되잖아요, 수업 시간에.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마이크를 하나 차고 있다. 여기 네네. 있는 이런 마이크를. 네네. 그러면 선생님의 목소리가 네네. 바로 아. 내 귀로 바로 들어옵니다. 아이고 블루투스 좋네. 연결로. 네? 네, 이렇게. 오. 그러니까 옆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뭐 떠드는 애들의 목소리는 안 들리고 선생님의 목소리만. 아이고 아주 네. 신박하네. 네. 진짜 그렇게 공부 쓰고 있어요. 교육을 그럼요. 네, 집중도를 높이는데 예, 크게 도움이 15m 되겠습니다. 정도까지는. 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결국은 신호대 잡음 비라고 하는데 잡음의 크기에 비해서 신호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가 이런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이제 그 학업을 아니 뭐 하는데 일반인 중요한데. 관광객들 뭐 그럴 수도 있죠. 우리 네. 그 관광 그뭐 맞아요. 그렇지. 설명할 때. 네. 네네 그런 것도 쓸 수 있는데 아니 저 집중도 떨어지는 정상 학생들도 하면 그런 좋겠는데. 뭐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근데 소리만 들리니까. 이제 워낙 고가다 보니까. 예. 근데 이제 제가 실제로 이게 너무 좋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애들이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담임 선생님 한 분이서 보통 강의를 많이 하니까 네네. 담임 선생님한테만 부탁을 하면 되니까 이제 좀 잘 쓰는데 네. 중고등학교 올라가면서부터는 네. 과목별로 선생님이 계속 바뀌시는데 네. 이제 그럼 수업 시간 시작할 때마다 나가서 선생님한테 이 마이크 좀 찾으세요라고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애들이 또 좀 약간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저런 애들은 어떤 환자인가요? 그 그냥 소음성 난청이 어렸을 때부터 있는 아이들, 네네 어렸을 네네. 때부터 있는 아, 아이들이고요. 그래서 참 이제 이런 것들이 뭔가 좀 이제 인식도 좀 개선되고 우리가 그렇게 좀 잘 못 들어서 이제 좀 학업에 좀 지장이 있을 때 좀 배려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형성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진료할 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청기가 사실은 배터리 갈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이 네네. 배터리 조그만 이제 그 단추형 전지인데 그거 이제 한 며칠 쓰면 갈아줘야 되니까 아. 눈도 좀 어두워지시고 손도 좀 떨리시고 이러는데 네. 갈기 어려운데 아. 요새는 이제 충전식 보청기들이 그러니까 저거 많이 보던 장치인데요. 네. 네. 이제 네. 많이 편하게 네.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들도 휴대폰 상하고 비슷하네요. 많이 네네. 발전했네요. 네, 그리고 이제 휴대폰으로 이제 앱들이 다 있어가지고 휴대폰에 있는 보청기 앱을 딱 켜면은 보청기를 자유자재로 이제 볼륨부터 시작해서 오, 조절이 뭐 가는- 모드까지 조절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식당, 네, 식당이 오면은 식당 모드로, 뭐 예를 들어 집에 가면은 집 모드로 이렇게 다 조절을 해놓고 그렇게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많이 네, 발전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보청기가. 네. 그래서 보청기에 대한 만족도만 보셔도 네. 이게 이제 이렇게 미국에서 하는 온라인 설문조사인데요. 옛날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좋아지고 아.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보청기를 구매한 분들의 비율은 만족도는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만족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고 네네.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적응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오랫동안 난청이 있어서 그런 이제 난청에 청력이 떨어져 있는 역치와 삶에 익숙해져 있다가 보청기 딱 차면은
갑자기 너무 시끄러운 거죠. 우리도 음. 눈 나빠져서 안경 갑자기 쓰면은 네. 레드 도수 바꾸면은 좀 어지럽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시간 지나면서 좋아지는데 눈은 금방 적응하지만 귀는 한 3달은 걸린다. 아, 3달. 그래서 이제 3달을 써야 되는데 하루 8시간씩. 근데 엄청 불편하잖아요. 시끄럽고. 그 사람들이 저 3달을 못 버티고 중간에 보청기를 반납해 버리기도 하고 네. 아니면은 그냥 장롱 속에 넣어버리기도 하고 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부정적인 얘기가 도는 거죠. 아이 내가 보청기 써봤더니 한 2, 3주 써보니까 더 불편해 막. 시끄럽기만 하고 더 못 알아들어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적응만 잘 되시면은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그런 재활 장치다. 석 달은 참아야 됩니다. 네, 석 달 하시면 꼭 됩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래서 이제 보청기도 네. 제가 항상 양의 착용 아니면 양의 청취를 좀 강조하는 양쪽 귀. 양쪽 귀. 예, 양쪽으로.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양쪽 귀가 있는 이유가 다 있거든요. 소리의 방향성도 알아야 되고 네. 양쪽 귀에서 들어온 소리를 뇌에서 통합해서 더 잘 듣게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양쪽 난청이 있는데 한쪽만 보청기 차면은 아무래도 좀 불편하고 효과를 충분히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쪽 보청기를 동시에 하는 게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항상 비용이 문제죠. 이런 것들이 보청기가 두 배네. 곱하기 좀. 비싸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자꾸 이제 그 지금 현재까지는 청각 장애인 등급을 받고 장애인 등록증이 있으면은 네네. 이제 보청기를 5년에 한 번씩은 좀 저렴하게 정부가 이제 비용을 많이 지원을 해서 살 수 있게 그런 복지 정책이 돼 있고 아기들 같은 경우는 양쪽 보청기를 다 지원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복지 제도가 잘 갖춰져 있는데 네.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앞으로 더 좋아지겠죠. 바우처 형식으로 주나요? 바우처 형식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청기를 사면은 이제 정부에서 그런 청각 장애인들한테 등록된 보청기를 저희가 이제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정부가 111만 원에 90% 정도를 환자분에게 오이고. 주거든요. 엄청 지원해주네. 그러니까는 이제 보청기를 그러면 한 개 한 1, 값인가요? 20만 원 정도에 오. 사주는 아, 네. 근데 이제 한쪽만 지원해 주니까 네. 사실 양쪽을 하려면은 반대쪽은 이제 본인 부담을 사야 되지만 네. 그래도 한 뭐 90만 원 정도의 그런 오. 보조는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많이 좋습니다. 네, 그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를 또 해야 되는 시간 같은데. 아, 예. 네. 좀 더 재밌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네, 우리 다음 진짜. 시간에 또 아, 네. 한번 다음 다음에 시간에 공자라는 해볼까요? 것은 네. 준비된 건 많이 있지만 네. 네네. 네, 아, 너무 오늘 많이 뭐 있는데. 인도하고도 못했어요. 네. 아, 네, 그래요? 그래서 다 한 번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또 난청 나와주셔야 또 되겠습니다. 난청 예방하는 방법을 네. 마무리 좀 듣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까요? 그러면? 네. 아무래도 좀 마지막 부분에 있던데. 예. 네. 우리가 앞에 우리 시청자분 질문도 뭐 하나 있었는데 네, 뭐 그것도 하나 받아야죠. 던져주시면 저희들이 네. 한번 체크할게요. 자, 일단 그래서 네. 난청 저기 네. 그거는 없고요. 네. 네. 그 예방하는 거는 이제 사실 큰 소리를 안 듣는 게 제일 중요하고 네네. 스트레스 안 받고 이제 즐겁게 네. 지내시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제일 어렵지만 네. 이게 사실 자가 진단을 위한 설문지가 여기 10개가 있는데요. 이제 네네. 번호가 조금 약간 이렇게 이상하게 되긴 했지만 네. 어쨌든 이렇게 여기 있는 내용들을 체크해서 이 중에서 한 2개 정도 이상이 내가 해당된다라고 아. 하면은 오. 그거는 이제 좀 약간 내가 난청이 있나를 한번 의심해 봐야 되고 아,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속삭삭 하는 것 같아요. 한번 요거 한번 네. 본인 바로 그냥 테스트 한번 해봐도 네,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럼요. 네. 시청자 여러분 요거 클릭을 중단해서 한번 요걸 네. 본인 테스트해서 한번 네. 좀 검사받으면 되겠습니다. 집에서 흔히 있는 게 이제 잠깐만 이게 텔레비전이 질문이 좀- 7개라고 돼 있는 9개라고 돼 있는데 아, 저 네, 여기 부분. 네. 여기까지 아, 전화가 네네. 와요. 죄송합니다. 네, 네, 9개입니다. 우리 네. 푸푸푸파파님 네. 죄송합니다. TV 네. TV 하나 더 소리 있긴 줄여달라고 해요. 식구들이 네, 네. 자꾸 그런다고 하나 더 하더라고요. 예, 예. 네. 그래서 텔레비전 소리 이제- 너무 크게 네. 튼다고. 아, 예. 네네. 그래서 이렇게 2개 이상이면은 난청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되고요. 네네. 그래서 방금 네, 질문 그렇게 그분.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아, 질문 하나. 네. 저 아, 아까 위에 아까 그 영어 뭐 있으신가요? 질문 아까 이게 안 들어가더라고. 이게 안 내려가는 게. 질문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지금 시- 해주세요. 예. 왜 질문 좀 해? 네네네네. 아닌가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질문이 없는 관계로
일단은 네. 마무리를 오늘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시간 예. 관계상. 이민육과 질문. 네, 이민가 주면 다음에 그 영상 다음에 또 댓글에다가 모실 테니까요. 네, 예. 해주십시오. 예, 다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유, 많은 내용을 그냥 하다 보니까 한 시간이 넘어버렸어요. 시간이 네, 이렇게 가는 줄 예. 좀 많이 또 못했어요. 네, 스쿼트 네, 못하고 네. 아쉽네요. 여기. 예, 다음에 꼭 받아드릴게요. 예, 네, 네. 예. 10개 질문 예, 받아주시면 돼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다음에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또 다음에 보시기로 하고, 예, 우리 다음 주는 바로 어깨 질환, 네, 어깨 질환. 어깨 질환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까지 네,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십시오. 네, 네. 예. 감사합니다.